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에 첫 거래부터 좀 분위기가 찝찝해요. 반도체 주말 사이 나왔던 반도체 미국발, 중국발 악재 소식에 오늘 8월 반도체가 사상 역대 최고치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호재성 뉴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4% 넘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영향이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변화시킬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중국발 AI 시장에 대한 악재 우려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알리바바도 중요한 회사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이 자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좀 이건 엔비디아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된 엔비디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감이 이제 달러니까 조 달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2.1조 달러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2배인 거지 정확히 엔비디아 혼자. 코스피의 전반적인 사이즈보다 2배 더 큰 게 엔비디아 하나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게, 네네. 예, 그거의 2배. 와, 그러니까 네, 이제 실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일 뿐더러 웬만한 독일,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더 큰 2배 가까운 이런 대규모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쪽이 흔들리면 웬만한 나라의 웬만한 산업은 다 같이 흔들려야 되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들 하냐. 첫 번째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날 전체 매출 좋았지만 여전히 50%가 M4,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확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만일 혹시라도 내년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가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엔비디아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젠슨왕에 의하면 연에 한 500억 달러 지금 매출하는 만큼의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을 지금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그와 동시에 같이 나왔던 게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화웨이와 캠브리콘이라는 두 회사가 상반기에 대규모 흑자를 냈다. 특히 캠브리콘은 10년 내내 적자 냈다. 차트 있죠. 지금 보시면 10년 내내 쭉 적자를 내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상반기에 작년에 3배 가까이 올해 연간으로 보면 5배에서 7배 정도 늘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연초 대비 한 30% 올랐는데 캠브리콘은 130% 올랐습니다. 와, 네. 어마어마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캠브리콘 이제 과열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물론 엔비디아의 기술이 워낙 좋긴 하지만 결국 중국에 수출 못하면은 그 중국 시장은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중국의 AI 생태계가 자립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성에 혹시라도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의 지지부진을 나타냈고 여기에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악재 중국의 그 소위 면허 허가 면제됐던 것이 이제는 이제 허가제로 바뀐다는 우려 이런 것이 겹치면서 지금 오늘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중 반도체의 기술 경쟁, 오늘은 한국에 불똥이 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리스크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포함이 되면서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선 참 난감한 형국이 펼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전자닉스의 투심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 악재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제 또 그 미국장이 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조금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죠. 결국은 중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슈가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거나 확장하는데 상당히 난관, 어려움에 봉착할 거다라는 것이 오늘 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표가 준비되셨을지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는 공장이 두 군데가 있죠. D램 공장과 그 낸드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요? 예, 중국 내 우시에 있는 것이 결국 D램에 좀 있으면 회사 전체 D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이것은 시장에서는 10%. 그다음에 낸드는 대련에 있는데 25%를 생산합니다. 상당히 많죠, 사실은. 그러네요. 규모. 65%네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다행히 D램은 생산 안 하지만 낸드의 40%를 시안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은 10%, 그다음에 낸드는 15% 가까이가 상당히 뭐랄까 앞으로 생산에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데 이건 좀 뭐랄까 좀 이 와중에 두 가지 열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TSMC 중국 공장은 연구 면제를 그냥 지속됐다는 거. 네. 왜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요. 중국 공장만 그러고 TSMC는 봐주냐 이게 첫 번째 열받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열받는 거는 대련의 인텔 랜드 공장을 우리가 2020년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 공장이었습니다. 이거 올해 3월 달에 잔금 치르고 다 우리 거 되고 나니까 이제 6개월 후에 지금 때린 거잖아요. 이러면 타이밍 참 애매모호해요. 적어도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인텔 대련 공장 정도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상도 이상 맞을 것 같은데. 상도 이상은 그게 맞는데 유두리가 또 없으시잖아요. 예, 이게 팔아놓고 이게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화가 난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은 일단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9월 1일자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TSMC를 연구 면제해줬던 근거 그다음에 또 인텔을 우리가 샀다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 일단 정부를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으로 중국도 지금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국과 이제 협력했어요. 이전에 조선은 미국과 협력했지만 반도체는 중국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앞세워서 미국을 좀 압박할 필요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조금의 좀 더 유연성이 있었다면 대처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닥친 상황 속에서 오늘 사실 발표됐던 8월의 수출입 데이터, 8월 역사상 사상 최대치의 반도체 성적표를 151억 불이라는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성적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성 뉴스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힘든 국면인 건 알겠어요. 이제 미중 갈등 속에 정말 어설프게 한국이 껴있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투심 위축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확실한 뉴스가 미중 갈등에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리 국내 반도체주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 모멘텀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 탈출해서 이제 조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내년까지는 지금 아마 이제 4분기 정도 가까이 가면은 지금 엔비디아하고의 내년도 HBM과 관련된 가격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상당폭 제거가 되면서 상당히 그러면 이번에 주가 하락이 상당한 상승에 대한 그런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슈만 아니고 결국은 이건 엔비디아도 같이 연결돼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고민 결국은 전체 지금 매출의 절반이 미국의 빅테크 4개 기업한테 쏠려 있는 것. 이들이 내년에도 엄청나게 지금 컨센서스는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하지만 점점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내년 초로 갈수록 가시화된다면 이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지금의 AI 투자
열기, 과열이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면 이것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슈가 아니라 엔비디아 전체 밸류체인의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는 구분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올해 연말 정도 가봐야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8월 수출입 데이터를 자세하게 뜯어보니 반도체는 잘 나왔지만 나머지는 예상치 대비 둔화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대미 수출 전반적으로 12% 감소했지, 대중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도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3분기 국내 증시 내내 부진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8, 9, 10월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 늘 말씀드렸고 아이러니하게 8월 1일 날 급락 한번 했었는데 오늘도 9월 1일 날 하필이면 또 급락을 합니다. 어쨌든 8월은 다행스럽게 월간으로는 2.4% 올라가면서 잘 마무리했는데 9, 10월은 조금 더 어려운 장이 될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의 이제 서로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번 주 금요일 있을 고용 지표와 다음 주에 CPI, PPI 숫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속도보다 혹시 미국의 소비 둔화 속도가 훨씬 더 클 건지 여부, 이 두 가지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소비 둔화가 좀 더 강화되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그러면 결국은 내수 진작으로 그것을 일정 부분 해소해 나가야 되는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정기국회 때 개정안,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 이후에 주가 상승에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9, 10월은 위험 관리는 하시되 잘 저가 매수의 기회로 11월, 12월에 주가 상승을 노려보는 것, 이런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을까지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정부 정책 기대가 되는 쪽을 하락시마다 매수해 봄직하고 연말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상승장을 즐겨 봄직하다라는 말로 남은 하반기 좀 투자 전략 정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